계속해서 문제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1번.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소방기본법 제일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목적이죠.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자, 1번은 사회의 정의 실현, 2번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3번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4번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자, 보기 중에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회의 정의 실현이죠. 사회의 정의 실현은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2번. 제6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위험물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6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제6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성질이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 자, 산화성 액체에는 이제 3가지 위험물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바로 질산, 과산화수소, 그리고 과염소산.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 산화성 액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과염소산 염류가 나와 있죠. 이렇게 위험물 명칭 끝부분에 무슨 염류라고 나오면 이거는 이제 대부분 제1류 위험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 그러니까 모든 위험물이, 그러니까 무슨 염류로 끝나는 것들이 모두 다 전부 제1류 위험물은 아니지만 열의 9은 전부 다 제1류 위험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에 과염소산 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43번.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했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자, 1번.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슈퍼마켓. 자,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이것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죠.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런데 1000제곱미터를 넘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바닥 면적의 합계가 1200제곱미터인 자동차 영업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근린생활시설인 거예요. 2번 틀렸고요. 3번. 바닥 면적의 합계가 450제곱미터인 골프 연습장이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때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영화 상영관이다. 자, 영화 상영관은 이제 공연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연장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근린생활시설로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44번.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별도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1번. 소방 용수 시설이 없는 지역. 소방 용수 시설. 자, 소방 용수 시설이 있는 지역이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소방 용수 시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자,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불이 잘 붙죠?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의류 창고입니다. 자, 창고 같은 경우는 창고가 밀집한 지역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지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창고가 밀집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빠집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시장 지역 같은 경우도 어때요?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 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의류 창고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45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보시면 제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했다.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 화재 예방 조치 등을 위해 옮긴 물건 등의 보관 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자, 옮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옮긴 물건 등의 보관 기간은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그러니까 공고가 종료한 거죠. 공고가 종료한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그렇죠. 7일까지. 7일까지 뭐 할 수 있다? 보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답은 2번.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 보관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47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소방에서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옥내 수화전 설비의 증설. 자, 옥내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뭐 신설하거나 또는 개설하거나 그리고 증설할 때 바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옥외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신설하거나 개설하거나 증설할 때도 이렇게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3번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역 증설. 자, 연결살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개설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그때 이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 4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증설. 자, 틀렸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증설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이때는 신설하거나 개설할 때만 해당이 되죠. 신설하거나 개설할 때. 그러니까 증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위험물 제조소에 이제 게시판을 설치를 하는데 그 게시판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위험물의 저장 최대 수량.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위험물 저장의 최대 수량. 얼마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자, 최대 수량 적어놔야 되고요. 자,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그러니까 제1류인지, 제2류 위험물인지, 그리고 그 품명까지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위험물에 대한 대처 방법. 이 대처 방법까지는 굳이 게시판에 게시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따로 뭐 책자를 만들거나 대처 방법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이나 직명, 이것도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49번. 소화활동 설비에서 재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재현 설비의 설치 대상에 맞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은 맞는 기준이고요. 2번,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도 맞는 기준이죠. 3번,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도 맞는 기준이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자,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이다. 자, 터널의 길이는 따로 기준으로 잡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 지하가 중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정하는 터널을 갖다가 재현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 같은 경우는 길이는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네모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바로 금속분의 정의입니다. 금속분. 자, 금속분은 이제 제2류 위험물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내용은 금속분에서 제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는 150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1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 허가를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 자, 하나 찾으시면 되겠어요. 1번. 수련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맞죠? 네,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이거 맞습니다. 2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3번,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10대 이상이 아니죠. 네, 20대 이상입니다.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이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들어가죠. 다음 4번,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네, 10대 이상이 아니고 20대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정답 3번. 자, 다음 52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수량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자, 특수가연물에 따른 지정 수량이 있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볏짚류 1000kg 이상. 볏짚류는 1000kg 이상 맞고요. 2번,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는 틀렸죠. 네, 400kg 이상이 아니고요. 네, 이것도 1000kg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1000kg 자, 이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맞죠? 그리고 4번에 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은 20세제곱미터 이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네,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는 수량이 1000kg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 2번. 자, 다음 53번. 소방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그런데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되겠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것은 1번은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 제대로 되어 있고요. 2번. 소방대장이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도 소방대장에 대한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소방대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그렇죠?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맞고요. 4번,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취급자를 말한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취급자 아니죠? 취급자가 아니고요. 점유자가 있죠. 점유자. 점유자가 맞습니다. 점유자.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54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죠? 자, 그 중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은 2급 해당되고요. 2번,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이것도 맞죠? 이 기준 맞습니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맞고요.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게 틀렸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2급이 아니고요. 이것은 3급입니다. 3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것도 2급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다음 55번.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이거 키워드입니다.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뭐예요? 바로 판매 취급소를 말하는 거죠. 판매 취급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5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제3석유류 같은 경우는 제4류 위험물에 속해 있죠. 근데 석유류는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4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석유류 같은 경우는 바로 인화점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점. 자, 그러면 보기 중에서 제3석유류의 정의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중유, 클레오소트유. 자, 보세요. 중유나 클레오소트유는 이게 3석유류 맞아요. 맞지만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이다. 자,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은 이것은 제2석유류죠. 제2석유류의 인화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등유, 경유. 자, 등유와 경유가 뭐예요? 바로 제2석유류입니다. 2석유류. 인화점이 섭씨 21도씨 이상 70도 미만인 것. 2번은 바로 제2석유류를 설명한 거죠. 제2석유류. 다음 3번. 중유, 클레오소트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제3석유류고요. 자,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제3석유류의 정의가 맞는 거죠. 이겁니다.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도 미만입니다. 제3석유류가. 그럼 4번. 등유, 경유. 자, 이게 어떤 석유류라고 이것이 바로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인화점 맞아요. 인화점 자체는 제3석유류가 맞는데 요 등유, 경유가 제3석유류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보세요. 1번 종합병원, 2번 노유자 시설, 3번 체력 단련장, 4번 11층 이상인 아파트. 자, 일단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11층 이상까지는 맞아요. 11층 이상까지는 맞는데 아파트는 제외죠, 제외. 아파트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11층 이상까지는 맞지만 아파트는 제외 대상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58번.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자. 누구예요?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소방대장도 있습니다. 소방대장. 그래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예, 소방대장이 예,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59번.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몇 밀리미터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에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뭐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기덕트는 얼마다? 두께가 0.5mm입니다. 0.5mm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에 내식성 불연 재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0.5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60번. 소방 기본 법령에 따른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의 경우 소방 용수 표지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여기 이제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것이 색상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길을 가다가 소방 용수 표지를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길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 유심히 보시면 색상이 다 달라요. 자, 뭐냐면 일단 요 가운데 원에 있는 어떠한 글자가 적혀야 되면 흰색으로 소방용수라고 쓰여 있어요. 소방용수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글씨로 여기다 이렇게 주정차 금지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정차 금지. 그렇죠? 그래서 이 소방용수 표시 이제 반경 5m 안에는 주정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안쪽에 이 원의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고리 모양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죠. 이런 표시 보신 적 있죠? 이런 거. 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소방용수 표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안쪽 문자는 백색이죠? 안쪽 문자는 백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 그리고 안쪽 바탕은 빨간색, 붉은색. 맞죠? 붉은색. 그리고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역은 흰색, 니은은 붉은색, 그리고 디귿은 파란색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